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케어맨 아카데미 1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 중에 미국 지표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시황이나 개요 이런 걸 이야기 드린 거고, 케어맨 아카데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프라인 미팅 오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Q&A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이것이 뭐가 문제 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갖다가 빌려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장기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는 게 정상.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 금리가 훨씬 더 장기 금리보다 높아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무슨 의미로 나타나냐라고 하면 단기금리가 높고요. 장기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들은 장기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들이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어떻게 돼요? 낮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타임별로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 이제 항상 보면 주가가 움직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은 인위적인 컨트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빅스 지수를 좀 체크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2호의 빅스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투자 심리 자체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투자 심리 지표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복잡해. 뭐 상당히 투심이 떨어져라고 한다 그러면 수치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갖다 어떻게 돼요? 하기가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근데 주식을 보통 매수한다. 자, 프로는 어떤 사람이다? 숙련된 사람이다. 이미 사고는 터졌다. 그 와중에서도 또 겁이 나서 사람들이 투심이 약화된 시점. 그런 시점에 주식을 또 매수하고 수심이 좀 가라앉아서 안정화됐어.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빅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찾아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라는 것들입니다. CPI 그러면 결국은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지표가 어떻게 돼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죠. 자, 12월까지는 어땠습니까? 11월까지는 어때서 상당히 어때요? CPI가 쭉 치고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3.1 떨어졌다가 다시 3.7 이렇게 올라갔다 최근에 3.4, 3.3 매달 0.1%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갖다 느끼면서 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GDP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죠. 미국 GDP가 어때요? 최근에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GDP가 어떻게 돼요? 상승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3%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이것이 조금씩 끄트머리가 돌아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갖다 짧은 시간 내에 탁탁탁탁탁 보면서 느낌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재미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에 체크하는 부분을 좀 배워두시면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왜? 특히 이제 투자 심리 안정. 저는 빅스지수 나머지 건 어차피 장단기금이 역전된 것들이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안 좋을 때 매수해 주는 거. 우리가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환율이 안 좋을 때 어때요?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잖아요. 1480원 윗단에서 매수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현실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최근 뉴스 나온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5월 CPI 상승률이 3.3%로 둔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3.3, 3.4, 3.4에서 3.3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목 저것만 보시면 돼요. 연내 금리 위례만 인하. 참 저런 제목 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뉴스에서 확정적인 사건인 것처럼 다루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이래든 이래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나서 또 일을 한대라고 하니까 그 다음 밑단에 써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겁니다. 0.25니? 0.5니? 야, 우리가 또 혹시 알아? 0.5 한 번 하는데 어차피 대선 때는 못하니까 한 방에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참 글쎄요.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0.25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0.5%. 야, 이게 과거처럼 뭐 금리 인하할 때 마냥,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거나 빅 스텝을 밟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을 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0.5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뭐냐? 그놈들이 만약 호사각구야. 네, 나쁜 애들이죠. 시장에서 바람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죠. 이 뉴스가 나왔다 하는 것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기의 글쎄요, 활성화 내용들 아니면 투자 심리 이런 것들 체크할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 빼기 2년물 금리 차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보통 지금 제로 레벨 윗단에 있는 거는 장기물 금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는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주가라기보다는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장기 금리가 이제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뭐 장기 금리가 상당하면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경기가 되게 활성화되고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플러스권에 있을 때는 정부가 정책을 피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구간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상당히 버블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잡혔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아주 크게 정상인데 여기 밑으로 밑단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그럴 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제로 레벨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투자를 하실 때는 그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개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기관이나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 부분을 모를 만한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모펀드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오래 한 투자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고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단기 금리차가 격차가 좁아들어서 제로 레벨까지 왔다라 생각하면 그때는 잠깐 투자를 쉬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초과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반등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백투 노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해 2023년도에 여러분들하고 백투 노멀을 기다리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저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주가는 2024년도 7월이잖아요. 작년도 그저 하반기죠. 우리나라는 좀 안 좋았긴 했는데요. 그 후 구간으로부터 어때서 주가가 우리 후발로 뒤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가하고 금리 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저는 세 번째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요번에 또 코로나 때 잠깐 뭐 있을 만한 했는데 그건 무사히 넘어갔고 그리고 요번에 실제로 보면 네 번째가 금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 구간에서는 네 번째네요. 이런 것들을 꼭 어떻게 돼요? 메모리 해두셨다가 다음에도 저 제로금리가 제 금리 차이가 제로까지 올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무조건 쉬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차라리 굳이 한다고 그러면 딱 현금 들고 있다가 딱 포지션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어쨌든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바로 어떤 구간이라고요? 제 이 레벨의 근처에 온다라고 한다고 그럴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터치만 해도 만약에 딱 손 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전기감전한다 그러면 그 손 못 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건 손을 대? 이것도 마치 뭐냐고 생각하시면 전기감전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밑단에서 위로 올라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건 감전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거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결국 축소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가지수하고요, 장단기 스프레드, 즉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제로 레벨일 때, 자 제로 레벨일 때만 먼저 거드려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요. 금리차가 제로 레벨일 때 우리 S&P 500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걸 먼저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레벨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올 때 주가 어떻습니까? 요 구간. 먼저 여기부터 최근이니까 최근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정체되는 구간에서 밑단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윗단으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로 레벨 아래로 내려온 요 구간 한번 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 구간입니다. 그럼 주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제로 레벨 밑으로 내려올 땐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그널 구간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있으면서 금리가 살살살살 올라가면 때, 이 구간이 가장 호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기 접촉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 복잡하다. 주가가 안 오르거나 눈치 보기 장세만 일어나고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으로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고요. 믹스지수는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투자에 대한 심리에 대한 얘기니까요. 높은 구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매수하고 낮은 구간 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낮은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수익 실현 구간이고 이 윗단 여기서는 매수하는 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타고 가는 파도를 잘 타고 다음번 어떻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눌리고 이 아래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믹스지수의 수치가 예를 들면 지금 뭐 12, 13 뭐 이 정도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믹스지수가 40까지 갔다라는 것들입니다. 최대 제가 한 48까지 본 게 맥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해서 그런 딱 정점에 또 그런 관계에서 또 그 투자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지표가 있을 거고, 심리가 있을 거고, 이걸 다 겹치는 것이 종합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믹스 지수야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인플레이션 CPI 제가 이야기 드린 이것도 한번 꾸준히 체크해 두시는 거 상당히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좋았던 구간, 이 구간이 상당히 좀 복잡했죠. 그죠? 어땠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CPI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CPI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나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지는 게 한 달에 0.1%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4달 정도 후면은 2.9, 2.8 이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0.25 정도 낮출 수밖에 더 있어.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5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무리수다.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기서처럼 툭 떨어져야 되거든요. 한 번에 0.3%씩 뚝 떨어져야 되거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어렵죠. 왜냐면 지금 한참 뭐 예를 들어 한 시즌 아닙니까? 여행도 다녀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결국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놀러 다니지 않겠고, 미국은 더운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는 거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준 의장 얘기하는 것들도 뭐야, 데이터 디펜던트 2%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라고 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잘 느끼지 못할 때 이 끄트머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이 상승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스크롤 바를 갖다가 크게 넓혀놨지 않아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8년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봅니다. 이 윗단으로 올라갈 경우와 내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좀 떨어져 줘야 돼요. 미국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미국 정도는 적정 목표가 한 2%대를 유지하는 것이 원래 연준의 목표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어떻게 돼요? 3%대 정도 초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떨어져 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GDP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라지 마시고 살살 떨어져 주는 게 뭐다?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15분 정도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30초 정도면 다 볼 수 있어요. 탁탁탁탁탁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또 내가 이거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FRED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다 해놓으시고 보는 법도 연습해 두시면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롤바를 조금 좁혀놨는데 길게 기간을 설명해야 되니까 긴 기간은 듣고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좀 펼쳐놓으면 아주 단기적인 움직임도 월 단위 움직임 충분히 여러분 체크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투자할 때 내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도는 앞단선입니다. 장단기 금리, 그 다음에 투자 심리 이렇게 보시고 GDP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냥 체크하는 정도, 확인 정도 하는 차원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점만 생각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만 아카데미 15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